우주 탐사 역사를 새로 쓸 게임 체인저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이 10번째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1차 예정일은 지상 시스템의 문제로, 2차는 날씨 문제로 미뤄졌지만 3차 시도 만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수많은 실패와 폭발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목표인 바로 완전 재사용 가능한 발사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거대한 승부수를 다시 띄웠죠. 로켓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는 저물고 마치 비행기처럼 몇 번이고 우주로 왕복하는 시대, 그 꿈이 이제 정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10차 발사를 통해 스페이스X가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위대한 도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게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9차 실험에서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임무를 마친 거대한 슈퍼헤비 부스터가 지상으로 귀환하던 중, 사실 장면, 그림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빨간색 불빛으로 보이는 게 폭발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쉽게 말해서 로켓이 한 개까지 시험이 되다가 너무 강한 바람을 맞아서 부서진 겁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비행에서도 역시나 일부러 로켓을 평소보다 더 기울여서 내려오게 했는데요. 이 바듬각이라 부르는 이 각도를 17도까지 높여서 로켓이 얼마나 큰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극한의 데이터를 얻으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 도전은 예상보다 가혹했었고 강력한 공기 저항을 이기지 못해 로켓 내부에 연료 이송 튜브가 파손되면서 부서지게 된 겁니다. 네, 이 연료인 메탄과 산화제인 액체 산소가 뒤섞이면서 폭발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착륙을 위해 엔진을 재점화하는 순간에 거대한 폭발로 이어진 것이죠. 사전 분석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실패였지만 스페이스X는 이 실패를 통해서 귀중한 데이터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스터부터는 이 바등각을 조금 더 낮춰서 실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네, 사실은 부스터뿐만은 아니었죠. 이 상단부인 스타쉽 우주선 역시 지구로 돌아오는데 실패를 했었습니다. 원인은 아주 작은 부품의 고장이었는데요. 문제는 연료 탱크 내부의 압력을 채워주는 디퓨저라는 장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장치가 부서지면서 수도관에 분무기가 고장나 물이 사방으로 튀는 것처럼 연료인 메탄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갔고요. 이 작은 누출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로켓 앞부분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화물을 내보낼 문이 고장이 났고요. 로켓의 자세 제어 시스템까지 망가뜨리게 되면서 스타쉽은 고도 59km 상공에서 신호를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이 역시 실패를 그냥 넘기지 않았고요. 지상에서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서 원인을 완벽히 파악하고 기존보다 10배 이상 튼튼한 새로운 디퓨저를 설계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실 스페이스X의 실패는 하늘에서의 실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차 발사를 준비하던 와중에 이 쉽 36이 지상에서 엔진 점화 테스트를 준비하던 중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원인은 질소가스를 저장하는 복합 과학 압력 용기라고 불리는 COPV라고 불리는 작은 압력병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손상이 있었는데 이걸 검사 과정에서 놓친 거죠. 마치 작은 금이 간 가스통이 엄청난 압력을 받자 터져버린 것처럼 이 COPV가 폭발하면서 로켓 전체를 파괴하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발사 테스트, 메사이 테스트 사이트가 완전하게 파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연이어 발생한 사고와 원인 규명 과정 때문에 10차 발사까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하지만 역시 저희가 놀라울 것은 스페이스X의 속도죠. 보통이라면 몇 개월 이상 혹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이 사고 분석과 개선을 단 몇 달 만에 끝내고 다시 발사대에 섰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스페이스X가 누구보다 빠르게 혁신한 비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10차 발사의 발사 영상을 먼저 잠시 감상하기로 하겠습니다. 언제 봐도 멋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4초, 3초, 2초, 1초 발사됩니다. 네, 이 스타쉽 로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 30층에 가까운 아파트에 가까운 크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려한 모습으로 우주 공간으로 발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0차 발사 영상을 직접 보고 계신 겁니다. 네, 너무도 멋있죠? 그럼 이제 저희가 그 실험 장면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속 보고 싶은데 다시 다음 영상을 계속 넘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10차 발사에서 슈퍼헤비 부스터는 무엇을 실험했을까요?
첫째, 더 과감한 비행 프로필에 도전했습니다. 스타쉽과 분리된 후 결정론적 플립 기동을 통해 부스터를 한 번에 원하는 방향으로 뒤집고, 또한 공격적인 받음각 시험을 통해서 부스트백 연소에 사용되는 연료를 절감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게 성공해내면 더 무거운 화물을 싣고도 부스터를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곧 스페이스X의 로켓이 스테이지 스텝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결정론적 플립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영상을 잠시 보시죠. 네, 지금 결정론적 플립 기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분리가 됐습니다. 보시면 분리된 슈퍼헤비 부스터가 바로 한쪽 방향으로 뒤집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고요. 이런 걸로 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슈퍼헤비 로켓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좌측 하단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좌측 하단에 슈퍼헤비의 지금 받음각이 얼마인지 저희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받음각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곧 슈퍼헤비 부스터가 바다에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지금 상황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다음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스트백 연소를 하지 않고 결정론적 플립으로 바로 슈퍼헤비 부스터가 뒤로 뒤집어진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목표하고 있는 상황은 극한 상황에서의 착륙 시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착륙에 필요한 3개의 엔진 중에서 하나를 일부러 끄고 단 2개의 엔진만으로 안정적인 호버링과 착륙이 가능한지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극한 상황에서의 착륙 능력을 시험합니다. 착륙에 필요한 3개의 엔진 중 하나를 일부러 끄고 단 2개의 엔진만으로 안정적인 호버링과 착륙이 가능한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중요한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엔진이 켜졌죠. 좌측 하단부에 엔진의 숫자를 보실 수 있는데 지금 2개의 엔진과 링 부분에 하나의 비상 엔진을 켜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데요. 네, 지금 이 상태로 안정적으로 이제 착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실 이 바다 위에 가상 착륙에도 무난하게 성공하는 모습을 지금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는 발사대로 돌아오는 대신에 이 멕시코만 해상에 부드럽게 착수한 이유는 저항을 많이 받는 실험을 했기 때문에 좀 안전한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차, 8차, 9차 시험에서 실패했던 상단부 스타쉽의 임무도 성공적으로 달성했는데요. 일단 먼저 목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페이로드를 배포하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주 엔진을 재점화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진입 시험 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였던 이 차세대 스타링크의 위성 크기의 모사체를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는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였던 차세대 스타링크 위성 크기의 모사체를 우주 공간에 내보냈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부에 이 모사체를 내보내는 입구가 열리는 모습이 나오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기계식 페이지 디스펜서 방식을 통해서 위성을 사출했는데요. 그동안 페어링을 분리한 상태에서 위성을 사출한 것과 다르게 이제는 페어링을 버리지 않고 창문을 열고 닫듯이 위성을 사출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페어링 비용만 600만 달러, 한화로 83억에 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절감 및 2단 발사체의 완전 재사용에 가까워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성이 사출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이 사출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 기계식 디스펜서가 위성을 밀어내고 있죠. 그럼 아까 오픈된 입구를 통해서 위성이 하나씩 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스타쉽은 진짜 우주 화물선으로서의 능력을 증명하는 첫걸음을 떼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우주에서 엔진을 다시 켜는 실험을 궤도에 오른 뒤 랩터 엔진 하나를 재점화하는 테스트를 합니다. 이는 화성을 가거나 달에 착륙하는 등 더 복잡한 우주 임무를 수행하는 필수적인 기술인데 제가 오늘 영상을 봤을 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 가장 혹독한 재진입 실험에 나섭니다. 일부러 방열 타일 몇 개를 떼어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얼마나 버티는지, 새로운 금속 타일의 성능은 어떤지, 그리고 발사대 젓가락에 잡히기 위한 부품들이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그야말로 로켓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도전이 펼쳐졌죠.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이 빨간색 불빛으로 보이는 게 엄청난 플라즈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들이 이 로켓에 계속 부하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페이스X는 이번 실험에서 사실은 좀 더 많은 저항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전 정신은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사실은 보시다시피 지금 이 실제로 부하를 견디지 못해서 일부 로켓 부분이 파손되는 장면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장면에서 보듯이 저희가 대기상에 안정적으로 위치를 해서 착수를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착수 장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상까지 대략 한 44km 정도가 남은 상황이고요. 영상을 좀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6km 정도 남았고요. 18km. 이제 호주의 옆에 있는 저희가 착수해야 되는 인도양까지 내려왔는데요. 사실 불과 1시간 만에 텍사스에서 인도양까지 왔다라는 게 대단하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스타쉽을 활용해서 나중에는 어떤 군사 물자 같은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옮길 수 있는 계획도 발표한 적이 있는데 텍사스에서 호주까지 1시간이면 이러한 물자를 배송할 수도 있다. 그런 미래를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착수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km 정도 남았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부에 보시면 스타쉽을 굉장히 평평하게 해서 공기 저항을 최대한 많이 받게끔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풀립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 풀립 기동을 통해서 사실은 자세 제어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5km 정도 남았고요.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 풀립 기동을 하다 이제 기체가 설 겁니다. 네, 지금 서고 있죠. 이제 수직으로 서게 된 다음에 엔진이 다시 버닝이 됐고요.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자세 제어를 하면서 인도양에 착수하는 장면까지 보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스타쉽의 10차 발사의 주요 영상을 저희가 나눠서 봤는데요. 스타쉽의 이런 빠른 개발 방식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에서 재사용 로켓이라고 성공신을 알려준 팰컨 9이 걸어온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초기 버전인 V10은 재사용 시도조차 힘들었던 평범한 로켓이었습니다. 하지만 V11 버전에서 착륙 다리를 추가하면서 가능성을 보였고요. 풀 스러스트 버전인 블록 3에서는 드디어 인류 역사상 최초로 1단 로켓 추진 착륙에 성공하면서 재사용 시대를 열었죠. 그리고 마침내 등장한 최종 진화형 블록 5는 팰컨 9 블록 5는 단순히 성능만 높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양산과 빠른 재사용에 맞춰졌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을 고정하는 옥타입 구조를 용접 방식에서 볼트 체결식으로 바꿔서 검사와 수리를 쉽게 만들었고요. 이전 버전에서 한 번 쓰면 타버렸던 그리드 핀을 무한 재사용이 가능한 티타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수십 번의 재사용과 압도적인 발사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사실 방금 보신 이 10차 테스트도 이러한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실험을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이제 드디어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세 번째 블록 3 버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10차 발사에 성공한 스타쉽은 어떻게 개발되고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스타쉽은 정확하게 팰컨 9의 성공 방정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스타쉽은 블록 1과 2 버전입니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 기본 비행 데이터를 쌓는 단계였죠. 현재 10차 발사를 포함한 몇 차례의 시험은 이 블록 2 버전이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재사용을 위한 핵심 기술들을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바로 블록 3죠. 스타쉽의 블록 3는 팰컨 9의 블록 5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기술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 수백 수천 번의 발사를 염두에 둔 완성형 양산 모델인 것입니다. 더 효율적인 구도, 더 빠른 점검, 더 안정적인 재사용을 위한 모든 혁신이 바로 이 블록 3의 집약이 될 것입니다. 네,
빠른 실패와 더 빠른 피드백, 이것이 바로 스페이스X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혁신을 이뤄내는 핵심 동력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신에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여기고 있습니다. 스타쉽이 완전 재사용 기술을 완성하는 순간 우주로 가는 비용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낮아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위성을 몇 개 더 쏘는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국방, 통신, 과학연구는 물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민간 우주 산업까지 모든 영역에서 폭발적인 수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인류가 진정한 우주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열쇠는 스페이스X가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런 완전 재사용 발사체의 가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